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겁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종신보험으로 해지하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옥상철 이사님 함께 하셨고요. 이제 저희가 법인 컨설팅 화법책을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파트 2의 주제는 리스크 해지입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토픽 8번째 오늘 사업의 리스크를 종신보험으로 해지하라라는 이제 토픽인데요. 우선 이 토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토픽인지. 네.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뭐 회사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건 CEO잖아요. 네. CEO한테 하는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종신보험을 제안 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요 파트는 좀 요 책에 그 FC 계약 사례가 있는데 네.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내용이 길어요. 길게 한 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기술을 했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한 3, 4페이지만 정확하게 읽고 똑같이 말할 수만 있어도 보험 계약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컨셉이 아주 자세하게 잘 네.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좀 책 어필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네. 예. 그동안 안 한 것 같아서. 예. 이 내용은 그 대표님들한테 얘기하기 좋은 아주 실전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계약 사례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약 사례와 그냥 연결되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단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종신보험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라는 건데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무슨 그 용역회사 운영하고 계시고 직원분들 되게 많고 매출도 용역회사 이런 데 커요. 100억, 200억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을 만났죠. 지분이 본인이 다 가지고 계세요. 대표님 그 혹시 뭐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화재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보험 들어놓는다. 네, 화재보험 들고, 자동차 보험 들고. 이 직원분들 혹시 문제 생기면 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한테 사고 날 그런 부분도 보험으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뭘까요?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네. 제조업이 아닌 회사는 영업이 메인이거나 아니면은 구조가 메인인 회사들이 있는데 영업을 대표님이 다 해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대표님을 딱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 대표님이 안 계시면 회사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거래처, 거기다 가족분들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회사의 역량은 대표님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이 대표님의 그런 생사, 목숨 이런 걸 담보로 하는 보험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또 못 하시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매우 싫어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꽤 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싫어하지는 않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그런 리스크, CEO 리스크라고 하는데 CEO 리스크라고 하면 또 거기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CEO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CEO가 불성실하기도 하고 이분은 선택도 잘하시고 성실한 분이라서 이분한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또 쉽게 선뜻 받아들이시죠. 물론 그분도 본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렸지만 들어보니 여러 가지가 대단히 합리적이시고 그 리스크에 대한 그런 대비들 뭔가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하는 거에 익숙한 분이세요. 보험은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그걸 좀 미리 준비하는 분들한테 적절한 금융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적절했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냐라고 이제 얘기가 온 거고.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가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사로 돈이 10억 내지는 20억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직원들 밀린 급여가 있으면 줘도 되고요. 거래처에 돈을 못 주면 그 돈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유족들에게 가족분들은 또 세금을 갑자기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들어온 그 돈으로 재원으로 해서 뭐 퇴직금 내지는 유족보상금 내지는 뭐 일단 급하면 가지금으로 빼서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갚아도 되고요. 이 현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돈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데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또 상품의 특성상 네. 적립보험료 부분이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추후에 맞아요. 뭐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어떤 퇴직금의 재원으로도 그렇죠. 충분히 네, 활용이 가능한 맞습니다. 게 아닌가. 뭐 예. 예전만큼의 예정이율은 높지가 않아서 네. 환급률이 기대만 못할 수는 있지만 네네. 보통 10년 납이라고 하면 10년째 되면 한 7, 80% 정도의 환급률은 되고 네. 그게 이분이 혹시라도 은퇴하실 60대 중반, 70대 정도가 됐을 때는 네. 환급률이 90%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납입하는 중간 내지는 그 이후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본인의 리스크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은퇴할 나이 정도가 됐을 때는 이거 이제 더 이상 사망보험은 필요 없겠다 싶으시면 해약해서 쓸 수도 본인의 있는 퇴직금으로 퇴직금으로 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 넣어도 요즘 이자가 없는 마당에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넣고 계시는 동안에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 네. 뭐 10억, 20억 이렇게 큰 돈이 나오는 맞아요. 거고 네. 나중에 10년, 15년, 20년 지나서는 그냥 내가 넣은 돈 정도는 그렇죠. 찾아가는 네.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법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종신보험이 유리한, 네. 예, 꼭 가져가야 되는 꼭 게 가져가야 아닌가.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 걸 잘 못 챙기시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임무는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네네. 외부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지인이기도 한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일깨워 드린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예. 좋은 제안을 해드려야 돼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후배한테 들었던 네. 건데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들 보기 좀 그렇다. 네, 맞아요. 자기만 들어서 그랬는지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멋쩍어 한다고 해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행행위가 아닌데 그렇죠. 이게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직원들도 있는데 하세요. 나만 듣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제가 쪽팔린다 아이가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분도 그래서 그 오른팔인 분 있습니까? 이따 우리 이사 부르세요.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안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그냥 바로 부르시네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야 이거 괜찮다. 네.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불러서 대표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에 돈 20억이 딱 꽂히면 어떠실 것 같냐? 그걸로 이사님이 회사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훨씬 도움은 되겠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 가족분들 챙겨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제안을 드렸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 뭐 낼 돈이 있다 그러면 보험료 이 정도고 뭐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사님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했죠. 자동차에도 보험 들고 공장에도 화재 보험 드는데 대표님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대표님을 위한 보험을 드는 거는 대단히 필요한 일 아닙니까? 맞네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 차에도 보험 드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조금은 내 거를 챙긴다라는 느낌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대표님은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 CEO분 대표이사는 산재보험이 안 됩니다. 산재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유가족분들한테 챙겨드리고자 해도 시스템적으로 그게 챙겨드리기가 어렵거든요. 해서 정관의 유족보상금 규정을 좀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재원은 회사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네, 또한 퇴직금도 직원들 퇴직금은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라 대표님이 법적으로 해야 되죠. 반드시 챙겨주지만 이 CEO의 퇴직금 누가 챙겨줘요? 그래서 그 이사님한테도 이거 나중에 이렇게 되면 대표님이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받을 수가 있었고 여기서 하나 제가 더 나가서 네. 저 이사님이 오른팔이시면 저분 가족 대표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1타1피네 또 이거 저분 분위기가. 저분 잘못되시면 회사에 한 1억 정도 들어와서 그 1억으로 퇴직금에다가 위로금 좀 얹어서 가족분들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거 똑같은 시스템으로 저분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저분 퇴직하실 때 이 상품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1억 정도면 월납 보험료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표님 거 하시고 다만 좀 미안하시면 50만 원이라도 좀 추가하셔서 이사님한테 퇴직금 외에 혹시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네 가족 책임진다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로 내가 이걸 가입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같이 받았죠.
아, 멋지네요, 이거. 네. 아주 테크닉이 좋네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 이게 대표님 설득하다가 안 되면 그렇죠. 직원 불러서 대표님 혹시 잘못되시면 맞아요. 10억, 20억 나오면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아유,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 놓고 그리고 또 대표님한테는 그렇죠. 아끼시는 분.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가보면 고도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고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은 보통 사장님들한테 오른팔 왼팔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끈끈한 걸로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정말 챙겨야죠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회사지만 대표님의 영향으로 가는 회사들은 그렇죠. 대표님에 대한 어떤 그 보장, 그렇죠. 대표님 자산에 대한 좀 대표님 표현이 부재시. 그렇지만 네. 그렇죠. 대표님도 자산이라고 본다면 맞아요. 가장 핵심 그 자산이죠. 핵심 자산에 보험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오늘은 사업의 리스크를 종신보험으로 해지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님이 이게 꼭 필요한 종신보험 열심히 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